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아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발열 패드랑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41.3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발열 조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 댓글에서 전기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박인영님께서 형, 발열 패드 전자파 괜찮아? 라고 물어보셨어요. 전파, 전자파, 전자기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220V라는 교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변경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콘센트에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하지 않고 막 꼽죠. 자, 그 220V는 60Hz. 여기서 헤르츠는 파장의 단위예요.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건데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파동을 치는데 이 파동이 전자파입니다. 파동이죠, 파동.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전지는 직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또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플러스. 파가 안 생겨요. 쭉 나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킬 때 이 가운데에서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 패드로 인한 전자파 위험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발열 패드에 쓰신 보조 배터리 용량은 어떻게 되고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추상욱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용하는 발열 패드가 한 개당 5V에 2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는 2000mAh죠. 보조 배터리가 26000mAh를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둘이 나눠보면 됩니다. 26000 mAh 나누기 2000 이렇게 하면 mA 지워지고요. 13 지워진 거 13H가 나오는데 여기서 H는 시간입니다. 13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발열 패드를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나누기 2 하면은 6.5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창님께서 발열 패드를 두 개를 샀는데 선 하나로 합쳐도 되는 건지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선 한 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5V에 2A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볼트는 똑같아요. 근데 2A가 두 배로 늡니다. 4A가 필요해요. 보조 배터리의 포트를 보시면은 보통 2.1, 뭐 최고 2.5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 개를 꼽으면은 4A가 나와야 되는데 2.5A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포트가 두 개짜리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각자 하나씩 꼽아서 쓰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와트입니다. 와트. 출력이죠, 출력. 5V에 2A면은 두 개 곱하거든요. 그럼 10W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잖아요. 20W인데 보조 배터리에 잘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3.7V에 37W가 있습니다. 저희는 5V를 사용하잖아요. 이거를 승합을 해야 됩니다. 승합을 하면은 보통 효율이 80%거든요. 80%면은 29W인데 중국산 보조 배터리 메이커 없는 제품들은 뻥카가 좀 심합니다. 29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밑입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에 꼈을 때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 조금 메이커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와트 수도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 그런 보조 배터리를 구매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메이커를 사야지만 과방전, 쇼트, 온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보호 회로가 달려 있거든요. 네, 메이커야지만 조금 좀 믿을만 하겠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저거 입고 급작 전기 와서 뒤지면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전기가 감전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통 보조 배터리에 이렇게 3.7V짜리 18690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배터리가 우리 몸을 좀 감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은 저항체입니다. 저항체. 큰 저항이에요. 피부가 건조할 때는 50만 옴. 일반적으로는 10만 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옴은 저항의 단위죠. 자, 옴의 법칙이 A는 저항 볼트입니다. 아, 맞다. 자, 감전은 전압보다는 전류에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1등은 전류, 2등은 전압이에요.
볼트에다 저항을 나눈 건데요. 일반적으로 건조할 때 말고 일반적인 10만 옴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10만 옴인데 볼트가 3.7V 0.000037 이걸 미리암페어로 하면은 37 미리암페어네요. 0.037 미리암페어인데 그런데 보통 1mA 하면은 전기를 느끼고 5mA 하면은 고통을 느끼고 10mA 하면은 근육이 수축이 오고 15mA 하면은 근육 마비 70mA 하면은 심장에 충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0.037A 하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물에 젖었을 때는 몸의 저항이 1000옴 1000옴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10만에서 1000옴으로 떨어져요. 자, 이 기계가 정확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줄어드는 것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안 묻은 상태입니다. 건조한 상태죠. 이걸 잡게 되면은 메가옴 7, 8 메가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잡게 되면은 메가옴이 아니죠. 킬로옴으로 바뀌었습니다. 280 정도 많이 줄었죠. 이 정도로 물을 묻히게 되면은 굉장히 저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00 두 개 지우면은 00 두 개 지우면은 땡땡 3.7mA가 나오는데 3.7mA 살짝 약간 감지할 정도 수준인데요. 건전지를 예전에 어릴 때 따라하지 마세요. 어릴 때 혀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은 좀 짜릿짜릿한 통증이 옵니다.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은 피부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저항도 굉장히 세서 손에다가 물을 묻히고 건전지를 아무리 만져봐도 느낌이 전혀 안 옵니다. 해볼까요? 전 잔뜩 뿌리고 1.5V짜리 건전지를 잡아도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3.7V짜리 이거를 뭐 잡아도 벼가 없어요. 자, 그리고 건전지가 직류이기 때문에 교류보다 위험성이 적습니다. 고압일 때는 직류, 교류 모두 위험하지만 저압일 때는 대부분 감전사는 심장마비로 옵니다. 학교에서 어릴 때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셨죠? 전기를 뚝뚝 찌르면은 근육이 움직입니다. 째끗. 그 전기에 의한 근육 경련이 전기를 통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극성이 바뀌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직류,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흘리기 때문에 경련은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교류 같은 경우는 1초에 60번 정도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련이 막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고 사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류, 직류, 에너지도 좀 틀린데요. 교류는 사인파죠. 사인파.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겼죠. 이게 사인파입니다. 자, 이 사인파이기 때문에 직류처럼 일정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1.414를 곱해야지만 같은 에너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피크 투 피크라고 그러죠. 맨 위랑 맨 아래. 지금 요게 간격이 2배예요, 2배. 이걸로 봤을 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은 660V 정도. 직류가 660V가 돼야지만 교류 220V랑 에너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전달되는 전압은 직류보다 교류가 같은 볼트에 비해서 3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직류가 교류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위험한데 그나마 직류가 낫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외 기관에서 실험을 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1930년 미국 화재보험협회에서 13명 남자에게 60Hz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 결과 견딜 수 있는 안전 전압은 최저 20V, 최고 40V, 평균적으로 한 27.8V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최소 안전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전압은 마른 손에서는 30V, 젖은 손에서는 20V, 욕조에서는 10V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통 안전 전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조그만한 건전지로는 사람을 감전시켜 사망에 이르게끔 하기 힘들다. 이상입니다.